저는 대한민국 순천시에서 해외여행 전문 인솔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객분들과 발걸음을 함께하며 열심히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9년 연말 찾아온 코로나19는 모든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거의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행업계는 깊은 침체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고 저 또한 하늘만 쳐다보며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던 중 마침내 2023년 3월 중국이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다시 허용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망설임 없이 광주에 있는 중국 비자 발급센터로 향했습니다. 2번의 비자 발급센터 방문과 지문 등록 과정을 마친 후 드디어 30일 체류가 가능한 중국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순천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서 동방항공을 탑승하고 첫 목적지인 칭다오로 날아갔습니다. 여느 때와는 다르게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비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의 연속입니다.8호선 타고 3호선 갈아타고 시내로 왔고 호텔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리도 깨끗하고 나름 현대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온라인으로 예약한 첫날 숙소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당황했지만 이 또한 배낭여행의 경험이라 생각하며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여구라에서 예약한 호텔 방입니다. 사이트에서 사진만 보고 예약을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하루 여기서 머물고 이틀 예약한 것 중에 내일 것은 취소를 하고 차라리 도미토리로 옮기는 게 낫겠다는 판단입니다. 좋은 경험했습니다. 이튿날 저는 칭다오의 명산 라오산으로 향했습니다. 여기 현지 분들하고 같이 거봉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도착한 라오산 풍경구 매표소에서 첫 번째 교훈을 얻었습니다. 외국인은 자동 발권기를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이었던 저는 매표소에서 대면 발권을 통해서만 입장권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셔틀버스로 라오산 케이블카 승강장 주변까지 이동 후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산 중턱까지 올라갔습니다. 케이블카 타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케이블카를 안 타고 산행을 시작하게 되면은 약 1.2km 정도 되는 거리를 일반인들 걸음으로 1시간 40분 정도 산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중국에 온 게 등산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핑계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다가 이쪽에서 상봉까지는 이 튼튼한 두 다리로 정상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카 타러 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방금 제가 타고 올라온 라오산 케이블카입니다. 여기에서 성구 승강장에서 케이블카에서 내린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정상으로 올라가는 안봉들이 보입니다. 여기 광장도 제법 넓게 만들어놔서 전망하기도 좋고 사진 찍기도 충분한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연표가 나와 있죠. 내려가는 케이블카 입장권, 그 다음에 케이블카 탑승장, 산행으로 내려갈 수 있는 등산로, 웨이싱지엔 화장실이죠. 투어리스트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로 내려가지 않고 이쪽 계단을 통해서 정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 계단을 타고 계속 올라갑니다.
라오산 동굴이네요. 볼까요? 이 거대 함석이, 큰 함석이 이렇게 쓰러져서 한쪽에 돌을 받치고 있고 가운데로 큰 바위가 받쳐 있어서 이렇게 동굴로 동굴처럼 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지금 오면은 또 계단 지옥입니다. 또 올라가야겠죠. 라오산 등반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로 잘 다듬어 놓은 계단으로 등산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 패키지용 관광 상품으로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라오산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 없이 시작한 종주는 4시간 30분에 걸친 고난의 행군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점심거리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끼니를 해결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아뿔싸 산 위에서 먹을 거리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리먼을 통과해서 정상적으로 올라갑니다. 뒤에 보시다시피 평탄한 흙길은 전혀 없습니다. 완전하게 계단길입니다. 설악산 권금성 정도로 생각하고 올라오셨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중간에 음료수 하나 마시고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있는데 계단 50개를 한꺼번에 못 올라가고 지금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 체력 문제겠지만 여기를 혹시라도 방문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은 이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름 재미는 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라고는 배낭에 있었던 작은 초코바 2개와 생수 1병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배고픈 가운데에서도 라오산의 멋진 풍경을 구석구석 액션캠에 담았습니다. 덕분에 배는 고파도 눈은 호강을 시켰습니다. 다소 긴 산행을 마치고 산을 내려와서 저녁 무렵에야 오사 광장 근처의 한 식당에서 먹은 저녁은 그 어느 때보다 꿀맛이었습니다. 저 역시 여행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여행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통해서 배움을 얻게 해줍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바로 코로나 팬데믹 직후에 제가 직접 경험한 중국 배낭여행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편 이야기에서는 본격적으로 중국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펼쳐지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가득한 영상이 될 것입니다. 부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로맨의 중국 배낭여행,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청도 와서 첫 끼입니다. 저녁 식사로 불닭 오징어 볶음에 중국밥입니다. 사장님이 한국에서 음식을 배워서 여기에다가 한식당을 차리셨다는데 아주 괜찮습니다. 저도 중국을 많이 잘 봐서 그 중고차에 중국 음식을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 오늘 첫 끼로 정신도 못 먹고 그래서 숙소 가까운 데 와서 한식을 시켰습니다. 깍두기. 우리 치킨 먹을 때 저는 뭐 있죠? 그것보다 새콤하진 않은데 난 먹을